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마인즈랩입니다. 유튜브에서 파이파이님께서 남겨주셨어요. 매수가는 21,700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고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남겨주셨는데, 이 마인즈랩, 마침 또 이 AI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27,7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이 종목은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1년 조금 넘은 종목으로 보이고 있고요.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흐름들 보여주다가 작년 말부터 좀 가파르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워낙에 강한 세세를 보여줬던 종목이어서요. 21,000원 요 가격대를 좀 뚫고 올라가 줄 수 있을지 마인즈랩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테마주죠. 테마예요. 당연히 인공지능? 테마죠. 뭐 챗봇 요게 지금은 테마 가운데 제일 센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실질적으로 지분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사업 협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좀 침체되어 있는 것 가운데서 큼지막한 녀석들에 대해서 승부를 보기보다는 가벼운 녀석들 가운데서 좀 새로운 테마를 원한단 말이에요. 네네. 여기에 이제 챗봇이 좀 활용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인즈랩을 물어보셨는데 지금 제가 셀바스 AI라는 종목을 펼쳐놨어요. 이 주식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량을 제가 조금 비교를 좀 한번 해보면, 자, 이 주식을 보면 맨 위에가 이제 셀바스 AI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랫게 이제 그 문의하신 분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인즈랩이에요. 자, 시세가 움직였던 시기를 보게 되면 작년도 12월 초중순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이거는 마인즈랩이 갑자기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올라갔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셀바스 AI나 같은 인공지능 관련된 테마가 불어서 테마로 묶여서 올라갔다고 봐야 될까요? 테마 쪽이 좀. 그렇죠. 테마로 묶여서 가는 거예요. 분위기에 맞춰서. 그러면 마인즈랩 이 한 종목만 가지고서 판단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셀바스 AI나 인공지능 관련된 테마 이런 걸 묶어서 보는 게 유리할까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렇죠. 왜냐하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네. 같이 가자를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2020년도 코로나 딱 터졌었을 때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수혜주다 하면은 그 주식들이 같이 움직였잖아요. 맞죠. 따로 움직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배터리도 시설 투자한다 하면은 시설 투자하는 업체들이 같이 갔잖아요. 따로 움직인 게 아니라. 근데 나중에는 따로 움직이죠. 그죠? 그러니까 초창기는 어떻게 가요? 같이 가는 거예요. 왜? 분위기로 어깨에 걸고 같이 가자. 요새 시장도 침체되어 있는데 인공지능 가자.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다리고 있다. 필터 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인즈랩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시기보다는 이런 섹터를 HTS 관심점을 같이 추가하시고 흐름을 보시고서 판단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인즈랩은 매도를 언제 준비를 해야 되냐면 셀바스 A가 전고점을 못 넘어가면은 매도를 준비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얘가 대장이니까. 얘가 만약에 전고점을 도달하지 못하고 만약에 여기서 꺼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 주식 같은 경우 슬슬 매도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대장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 조금 더 가져가도 되는데 네. 대장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약간 나눠서 파는 거예요. 2번에서 팔든 3번에 나눠서 팔든. 그래서 매도 여부는 셀바스 AI 전고점 돌파 여부 놓고 판단하자. 전고점 돌파하면 좀 더 가져가고 전고점 돌파를 못하면은 한 절반 정도 나눠서 좀 챙기자. 이렇게 이제 의견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가격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셀바스 IR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좀 바로 선행 지표로 활용하자라는 관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 하나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걸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 네. 자, 마인즈랩이라는 기업을 보면은 자, 요걸 가지고서 그러면 이제 매도를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팁을 하나 얻은 거예요. 대장이 전고점 돌파 여부를 놓고 판단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첫 번째 무기를 하나 장착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팁 하나. 여기 이제 팁 둘. 팁 둘은 마인즈랩한테 중요한 가격대가 얼마에 있을까? 그럼 공모가를 봐야 되겠죠. 네. 그럼 공모 가격이 한 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인즈랩 이 주식은 2021년도 1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어느 정도 버텼던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모가가 높게 측정이 된 상태에서 무려 2개월 반 동안 있었던 거예요. 공모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서 물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3만 원에 있는 거죠. 제발 공모가만 와라. 내가 공모가 오면 내가 1년 넘게 마음고생하고 있는데 제발 한번 오면 내가 이제 본전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손잡고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제발 와라. 이제 그래 이번에 올라온 김에 한 10,000원만 더 올라와라. 그러면 드디어 본전 온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위에서 이렇게 다 내려쬐고 있는 거예요. 제발 본전 오면 팔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매물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인지랩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이면 딱 팔기보다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본전 올 때 팔려고 했는데 내가 팔려고 하는 가격보다 한 1, 2천 원 적게 빠지네. 이런 일들이 많아요. 보통. 그러니까 한 3만 원보다는 좀 낮은 가격대부터는 좀 대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2만 7, 8천 원 간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대장, 셀바스가 전고점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팔기 시작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근데 갑자기 거기서 상한가를 가는 이런 흐름들이 동종 섹터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그때는 다 팔지 말고 한 절반만 파는 거고. 이렇게 약간 유도리 있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테마 성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펀더멘탈로 움직인다면 다른 식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테마 성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테마주 대장들을 놓고 그리고 얘한테 민감한 가격대를 놓고 거기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 다시 이렇게 되돌려보게 되잖아요. 보시고서 물어보신 분은 메모 잘 하신 다음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인지랩은 이 종목 개별적인 특성보다는 이 섹터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흐름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이 섹터를 끌고 가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끌려가는 종목 쪽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주의 힘이 빠지면 우리는 매도를 준비해야 하고요. 또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질 경우에 3만 원에서는 매도 물량이 또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면서 한번 매도 타이밍,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타이밍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